아, 뜬금없이 느닷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문득 호련히 바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놈의 이상한 놈은 뭐 별 얘기를 다 하네 하시겠죠? 예, 저는 별 얘기 다 하는 놈입니다. 바둑이요. 예전에는 신선노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바둑 한 판을 뭐 이렇게 전설에 의하면 뭐 한 달, 1년 두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수 두고 몇 년 후에 와서 야, 너 거기다 뒀었지? 하고 뭐 두기도 하고 막 이런 겁니다. 하루 걸러, 한 달 걸러 뭐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바둑을 신선노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둑판 안에 인생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전략들이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바둑의 역사예요.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기울어 있죠. 제가 이제 소아바비로 계속 자랐기 때문에 한쪽 다리만 힘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다리 쪽에 히프는 자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거의 민둥산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버텨내야 되니까 한쪽 히프는 완전히 태백산이에요. 설악산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똑바로 앉아 있지 못하고 이렇게 기울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것들이 소아마비로 한 50 몇 년 이상을 살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몸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똑바로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면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막 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라 모르겠다 어떻게 미치던 이 나이에 뭐 다른 거 생각하고 살겠냐 해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둑이 중국에서 번성을 했다가 일본에서 꽃을 피워요. 그러면서 일본에 그 당시에 오청원 씨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우주류를 하는,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일본에 뭐 국수,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하는데, 하긴 그 신세대 바둑, 현대 바둑의 문을 연 사람이 오청원 씨예요. 대만 사람인데, 그 사람에 의해서 됐고 그 사람이 일본에서 주로 활동을 하면서 일본이 세계 바둑계를 완전히 평정했을 때인데 그때는 일본만 바둑을 주로 뒀을 때예요. 우리가 조금 저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신문 같은 걸 보면은 바둑의 연재란들이 다 있었어요. 거기에 그 각 신문사마다 옛날에는 무슨 뭐 국수전이니 명인전이니 뭐 이런 것들을 했어요. 왕자전이니 뭐 이런 거를요. 그래서 리그를 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드로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시드로 살아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드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 국수나 명인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랭킹 1, 2, 3위 정도는 시드를 배정해서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이제 많은 우리나라의 바둑 기사들이 막 전투를 벌여서 틱 몇 명이 합류하면은 7명 또는 8명이 폴리그를 벌어서 도전자를 하나를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도전자가 드디어 그 전년도 그 했던 사람하고 다시 도전기를 둬요. 거기서 옛날에는 5전 3승제를 많이 뒀습니다. 그 전에는 7전 4승제를 많이 뒀고요. 바둑은 그날 그날의 상태에 따라서 무한대의 가짓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바둑을 둡니다. 그러다가 일본 바둑이 거의 그 자기네 나라에서 독보적으로 했을 때 한국 출신의 조치훈이 탁 나타나 가지고요. 일본의 모든 기전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역사상 최고의 천재 바둑 기사가 일본을 평정합니다. 근데 조치훈은 부인이 일본 사람이고 그래서 일본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요. 요즘은 가끔가다 한국에 와서 이제 시니어 리그에서 요즘은 뛰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바둑 천재입니다. 그 조치훈의 다음으로 나온 사람이 조은현이에요. 이게 조씨가 조조 이후로 이게 참 조야를 가리지 않고 바둑은 잘 뒀나 봅니다. 그래서 조은현이라는 천재가 나타나요. 11살에 입단을 합니다. 바둑은 1단부터 9단까지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9단이 되면 입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1단이면 이제 조금 바둑판이 보인다. 2단이면 뭐 어떻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단, 6단, 7단, 8단이 되면 입신 직전까지 가고 막 이렇게 이름이 다 이렇게 거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치훈이 일본을 석권했을 때 조은현이 11살에 입단을 해가지고 일본을 또 완전히 다 박살내고 야 일본에 상대 없어 나 천재였거든요. 제비라 그랬고요. 정말 날고 기는 그 속도전에 우리나라에서 당해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은현이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럴 때 조남철이나 김인국수가 우리나라를 꽉 지배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공부 유학을 하고 온 조은현이라는 천재가 딱 오더니 뭐 조남철 안녕, 그 다음에 김인국수님 이제 가시죠 해가지고 조은현 천하통일을 합니다. 그게 10년 이상을 가요. 그런데 아무도 조은현의 상대가 안 돼요. 뭐 그때 뭐 하찬순이 뭐니 그 도전 5인방 뭐 이런 것들이 생겨서 막 도전을 하고 강훈이니 뭐니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다 안 됐습니다. 유일하게 조은현을 가끔씩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된장바둑으로 유명한 서범수예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그 바둑 기사입니다. 지금은 박정환을 제일 좋아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서범수가 가끔가다 한 3대1의 비율로 조은현을 꺾어요. 그래서 20살인가의 나이에 김인을 꺾고 명의의 자리에 올라요. 그래서 서범수 보면 서명인 해요. 이게 된장바둑이에요. 근데 서봉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동네 바둑에 옛날에는 바둑 그런 되는 교실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 가서 내기 바둑을 둬가지고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 바둑의 영화 만들면 뭐 정우성이니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 영화가 대부분 그 서봉수를 모델로 한 겁니다. 그래서 서봉수가 이제 한국에서 스스로 공부해서 거기까지 오른 2단 시절에 명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5연패인가 몇 연패를 하는데 그때 조은현이 다 꺾고 올라오면 조은현을 몇 번을 꺾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은현하고 전적은 통산 전적은 한 2.5대 또는 2대1 정도의 차이를 이제는 보입니다. 조은현이 최초로 천승을 했을 때 서병수는 한 700승, 600승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은현 독보 시대 때 그것에 딴지를 건 유일한 사람이 서병수였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있던 애들이 도전 5강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사람이 나와서 여자로서는 지금은 최정이 최고고요. 세계 1인자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위자잉이 1등이었는데 최정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여자로서 바둑을 둬서 랭킹 한 10위 안에 처음 들었던 그 고수가 최정이에요. 지금 아마 20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조용한데 실제 성격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얘네 최정이 최고고 오유준이 2인자고 막 이렇게 오정환이 뭐니 그 자매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와서 바둑 TV 같은 데서 해설하고 막 이럽니다. 지금의 이게 241번인데 저한테는요 그 K바둑인가 거기에서 주로 설명을 많이 하는 그 아니야 그놈이 이름이 뭐더라? 한상진인가? 한상훈인가? 뭐 이런 애가 있어요. 걔가 많이 하는데 걔 동생도 대단히 유명한 바둑 기사로 지금 한참 전성기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성진이나 이런 그 새싸고 3인방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때의 비슷한 실력을 갖고 있는 그 밑단에 있었던 친구인데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안성진입니다. 그래서 안성진이다. 그래서 그 윗대가 누구냐면은 그 전설적인 이름을 불렸던 이세돌이에요. 그런데 이세돌 전에 누가 조은현의 모든 신화를 다 깼느냐? 이창호 사범입니다. 이창호 사범은요, 인류 역사상 9살에 등단한 최초의 프로기사예요. 조은현이 하도 그 뛰어난 그 천재성에 자기 집에서 수제자로 교육을 시켜서 자기 집에다 들여다놓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조은현과 이창호의 바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창호는 지금으로 말하면 알파고처럼 바둑을 둔 최초의 사람으로서 그 오청원이나 이런 사람들 다 합쳐도요 바둑 역사상 단 한 명을 꼽으라면 이창호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창호는 조은현하고는 전혀 다른 식의 바둑을 뒀었거든요. 그래서 전관왕을 이창호가 수십 년을 했습니다. 10여 년을 했어요. 아무도 이창호 앞에서 깜짝을 못했어요. 그런 이창호를 흔들기 시작을 하면서 나온 애가 누구냐? 이세돌이에요. 그래서 이세돌이 저기 남해인가 어디에서 이제 바둑을 배워서 천재 소리를 듣고 아마 이세돌도 12살인가 13살에 입단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창호가
슬슬 하향세, 20대가 넘어가고 30대가 되면 슬슬 하향세를 요즘은 해요.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바둑을 1박 2일이나 2박 3일 동안 뒀거든요, 한 판을. 그래서 조치훈이 그 유명한 교통사고 이후에 다리를 다 기부스한 채 휠체어 대국을 한 거는 정말 유명한 얘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과거의 얘기니까 다큐멘터리 정도에서 보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이세돌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죠. 이세돌이 조은현과 아주 비슷한 스타일의 천재입니다. 근데 조은현은 보수적 성향이 좀 강했고 나이가 들면서 이세돌은 진보 성향이 되게 강한 친구예요. 반항아적인 기질도 많고. 그래서 그 이세돌이 그 당시에 최고였을 때 알파고에서 이세돌한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와 이세돌을 꺾었을 때 처음에는 알파고가 처음 나왔을 땐 체스 정도 두는 정도니까 이세돌이 아주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리고 뒀는데 웬걸? 너무 잘 두는 거예요. 그런데 알파고가 그렇게 왜 잘 두냐? 그렇게 최강들이 옛날부터 조은현, 조치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오청원까지 그런 세계 최고의 대가들이 대국을 뒀던 것들이 수십만 판입니다. 그 모든 기보가 알파고에 다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초당 한 7천만 회나 7천 조회를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를 순식간에 딱 읽는 겁니다. 지금의 카타고니 뭐니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중국의 저랭이 그런 것도 알파고를 따라잡고자 한 거고, 구글은 알파고를 만들어서 자기를 알리고 난 다음에 돈이 별로 안 되니까 이제 밑에 기업들이 이제 저 밑에 기업들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서 하는 것이 요즘에 뭐 엘레자롱가 뭐 이런 것들이고, 김성령이 막 이렇게 보면서 저거구나 하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보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카타고는 우리나라 이대 교수인가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것이 확률에서 그 트래블이나 MP랑이나 또는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그 상승법, 다 까먹었네. 오래돼서 하도 이 인공지능 한 지가 오래돼서요. 다 까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에 관한 그 피터 노빅인가 그 구루의 책을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알파고를 만들었는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알파고한테 이세돌이 지면서 1승을 한 것이 아마 거의 인간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그런 이세돌이 알파고하고 두고하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둔 수가 그게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의 한 수가요, 알파고와 같이 이미 그 많은 그 기보를 다 달달달 그 데이터화한 그런 알파고조차도 찾아내지 못한 그런 기상천외한 한 수였어요. 그래서 알파고가 그거를 순식간에 계산을 못한 거예요. 물론 시간을 주면은 분명히 알파고가 이깁니다. 그런데 인간하고 대결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계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경로를 못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응을 이상하게 하면서 이세돌한테 처음으로 인간한테 첫 1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다루거나 알파고 얘기를 다루는 그런 그렇게 중간 정도의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 이세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커즈와일도 이세돌 얘기를 하고요. 그 위에 나온 그 수많은 구글 관계자들도 이세돌 얘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구글이 전 세계에 자기의 명성을 알리는데 어마어마한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 이세돌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알파고 제로는 알파고보다 더 뛰어납니다. 얘가 누구하고 바둑을 뒀냐?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최고의 1인자였던 커제하고 둬요. 커제가 3연패를 하고 막 울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요. 그럼 김성령 같은 놈들은 그거 무지하게 이용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해설하는 애들 보면 정말 저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커지에 막 우는 거 막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인간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모독을 아주 철저하게 저지르는 애 중에 하나가 김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놈이 재밌게 하고 제가 바둑을 좋아하니까 좀 보는데, 박정환 경기나 신진서 경기는 봅니다. 그런데 신진서가 딱 튀어나오기 전에 박정환이 이세돌 다음에 청년 기사로서 소년 기사로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제패합니다. 그런데 그 박정환이
10대 때 그렇게 전성기를 이루고 20대 초반에 거의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1인자였지만 커제 다음에 2인자였었고요. 국제 대회에서 나가서 준우승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후지스벤가 뭐 해서 하기에 첫 번째 국제 대회 우승을 합니다. 이세돌처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작년에 신진서와에서 남해에서 이세돌을 기념하면서 둔 바둑이 7번기예요. 김장훈 같은 애들이 거기 가서 쇼 부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신진서하고 뒀는데 박정환이 처음으로 7연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환한테는 이제 다음 세대의 신진서한테 이런 천재급들이 있어요. 그런 신진서의 계보가 조치훈이 아니라 조훈현에서 그 이세돌을 거쳐서 지금은 신진서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신진서도 지금이 전성기인데요. 내일부터 이제 코사놀베의 이제 결승전을 드디어 이제 또 벌입니다. 여기서 박정환이 저는 좀 이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정환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데요. 걔가 바둑을 둬서 상금으로만 100억 가까이를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최고 천재고요. 그 다음이 나온 사람이 지금 세계 1인자인 신진서예요. 그래서 신공지능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진서나 박정환도요. 알파고가 일반화된 것들이 범용 인공지능의 초기 단계로 만든 게 있어요. 그거를 한 다음에 구글은 더 이상 알파고를 안 합니다. 그 바둑을요. 그러는데 그게 그 이세돌을 이겼던 알파고하고 100번의 바둑을 둬요. 그래서 75승 25무를 기록했습니다. 그거 이후로 알파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 그것이 지금의 구글의 추천 영상이나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문득 내일부터 박정환과 신진서의 대결이 벌어지는데 아직은 박정환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에 의해서 썼습니다. 박정환 씨 화이팅, 신진서 씨도 화이팅. 멋진 승부를 기록하고요. 인류의 길이 남을 명기보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둑은 잘 못 두지만 보는 거는 재미있게 봅니다. 서봉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박정환이에요. 박정환 씨 화이팅. 그러니까 박정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이런 애들이 박정환을 이렇게 형편없는 애로 보는데요.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상금만요 1년에 수십억을 버는 친구예요. 그런 박정환 정말로 그 젊은이로서 진국 같은 그 친구가 반드시 이번에는 한번 신진서를 꺾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신진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항상 선의의 경쟁자들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조훈현이 독보했을 때 서봉수가 안 나왔으면 조훈현은 그 천재로서 대강대강하다 끝났을 거예요. 서명수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서명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고 저는 서명인이 4년마다 열리는 바둑올림픽인 후츠시베에서 우승하기를 간절하게 기원했는데 준우승했고요. 농심 신남배에서 9연승으로요. 우리나라 바둑 선수들 한두 명 두고 혼자서 다 끝내서 우승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뒤에 이창호가 딱 이세돌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서병수가 50의 나이에 그것을 다 중국 애들, 일본 애들을 혼자서 다 꺾은 그 9연승의 신화는 아직도 안 깨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박정환이 하세배도 우승하고 막 이랬는데 재작년과 작년이 정말 박정환한테는 최악의 해였어요. 그리고 신진서한테는 최고의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천재가 앞으로 세계 바둑계를 독보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그 바둑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영상을 끝내고 저는 잠에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식도염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 중계방송을 1시부터인가 뭐 해준다니까 그것만 손꼽아 기다려야 되는데 아이고 장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와서 저녁 때 재방송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